제가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겪으신 수많은 관계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 쌓아온 믿음과 우정이 말 한마디로 스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도 아니고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는 그냥 예전 일을 떠올리며 편하게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연락이 끊기고 거리가 생기는 느낌.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보면 내 말 속에 자랑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섬세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꽂혀버립니다. 이것이 특히 노년에 들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던 친구분과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요. 이유도 모른 채 며칠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천천히 돌아보니 본인의 한마디에서 그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자랑처럼 들렸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참 많은 후회가 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노년기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말실수도 물론 있지만 자랑이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더군요. 자랑은 특별히 거만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결에 툭 내뱉은 말, 습관처럼 나온 말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기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이 5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고개가 여러 번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손주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기쁘고 손주가 잘 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손주가 잘 됐다는 소식을 기쁘게 말했더랍니다.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손주가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을 울며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와 손주 자랑은 듣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형편에 관한 자랑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민감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 문제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생활비를 챙겨준다. 나는 걱정 없이 산다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비 걱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랑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아직 약 안 먹어도 된다. 나는 누구보다 튼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몸 상태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약해져 있고 어떤 분은 남들에게 말 못하는 질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건강 자랑은 오히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가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나는 병원 갈 일 없다며 자랑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따라 하다가 다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건강 자랑은 그만큼 위험한 자랑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 영광에 대한 자랑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이루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회사, 내가 다녔던 직장 이야기를 자랑처럼 말하면 그 자리에는 그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있고 그 시절 힘들게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자랑이 칼처럼 박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우고 싶은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교묘한 자랑, 바로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자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이건 별것도 아닌데요. 겉으로는 낮추는 말처럼 들리지만 안에는 분명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방어도 못하고 고스란히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런 겸손한 척하는 자랑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랜 관계도 금세 멀어지게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랑하고 있다는 걸 거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될까? 왜 노년기에 더 심해질까? 왜 멈추기가 어려울까? 사람 마음에는 참 여러 감정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기대고 싶어서, 지금의 외로움을 숨기고 싶어서, 나도 괜찮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어서 자랑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외로움과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랑이 왜 생기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키면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자랑이 어떤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랑을 멈추기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과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돌려놓으려면 그 다음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느끼셨듯이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분명하고 그 경계가 아주 가느다랗습니다. 자랑을 들으면 유난히 더 예민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비교라는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시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남아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노년의 관계를 편안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랑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태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며 만났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친구 한 명을 잃고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말을 너무 쉽게 했던 것 같다고. 말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그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모임이나 자리에서 말을 점점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을 더 오래 듣기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 관계가 조금씩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침묵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줄이면 상대는 그만큼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조금만 비우면 상대는 마음을 열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멈추어 보라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말인지, 혹은 내 마음을 높이기 위한 말인지, 잠시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큰 후회를 막아주고 그 짧은 시선이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공감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한 때가 정말 많습니다. 노년의 마음은 외롭고 민감하다고들 하죠. 그만큼 따뜻한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몇 마디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랑할 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삶이 충분한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안정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가까이 붙여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성찰과 마음의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삶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후로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비교 대신 공감을 선택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이제 관계는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스스로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